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종목은 좀 어떤 종목이냐면요, 다들 잘 알고 있을 종목이기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이슈가 중요해요. 제가 선물 매매도 많이 하지만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시황 분석을 하고 나면은 그 내가 즉각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관련된 지수 또는 그 뭐 골드나 오일 이런 게 시황이 갑자기 급변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그 내가 원했던 패턴이나 이런 균형들은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뭐 시황도 정말 중요해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모든 주식 업종들은 이슈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 이슈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이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이슈, 실적이 기대된다더라. 두 번째로는 그 유상증자, 또 그 전자공시 관련된 공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공시에 대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성,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뭐 폴더블 폰을 만들었는데 폴더블 폰에 대한 뭐 이슈가 굉장히 강하다 또는 약하다,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연재해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테마성 주식으로, 주식 투자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 또 그 시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인천에 있는 그 유충 있죠, 수돗물 유충, 뭐 요거 해가지고 유충이 여름 시즌 되기 전에 아무래도 이 배관이나 이런 쪽이 좀 열이 가해지면서 유충 발생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도 여름철에 유충, 뭐 필터 관련주, 뭐 이런 애들 투자했고, 뭐 생수 관련주, 요런 테마성 투자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런 시즌마다 또 이런 게 있죠. 겨울 관련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 테마들도 있고, 여름철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자전거, 삼천리나 알툰 스포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도 올라갑니다. 그런 테마성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항상 이런 이슈들, 이 종목에는 어떤 이슈가 따라오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결국에는 상한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게 결국에는 하한가 또는 뭐 하락, 상승, 여러 가지 등락폭을 좀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슈입니다. 이 기대치가 정말로 주식시장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뭐 광고 관련된 종목이에요. 광고 관련된 종목을 왜 이야기하냐면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적이 왜? 어떤 실적은 일단 1분기, 2분기, 상반기 때 실적은 일단 양호하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하반기 때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 리포트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뭘 진짜 근거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단 사업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광고 관련된 기획이라고 했죠. 제일기획이랑 오늘 이노션이라는 종목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럼 제일기획은 어디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광고 회사인데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최대 주주 25.24% 가지고 있습니다. 25% 정도 갖고 있고, 삼성카드가 3%, 삼성, 그리고 삼성생명보험, 그리고 유정근, 뭐 김종현, 정원구, 국민연금공단,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자사주도 있고.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관련주예요. 관련주. 삼성전자가 이슈를 받으면 얘네들 똑같이 받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악재를 받으면 얘네들 똑같이 악재를 받아요. 왜냐하면 주요 주주 현황에서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도 아니고 삼성전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모든 광고는 다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제일기획이. 그리고 삼성 관련된 모든 관련된 계열사들 있죠, 얘네들한테 광고를 맡기는 거예요. 삼성하면 뭐 삼성 라이온즈, 야구, 또 배구, 농구, 축구,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이제 얘네들이 광고하는 거예요. 스포츠. 또 삼성이 또 이제 내세우는 이제 폴더블 폰 또는 뭐는 어떤 가전제품, 아무튼 그런 영향력 있는 광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뭐 바카스 광고도 동화약품이었나요? 아무튼 그 약품 회사들 그런 광고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약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재정 실적을 좀 복구하기 위해서 마케팅 광고 전략을 굉장히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최근 들어 여름 들어가면서 뭐 에프킬라나 홈키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광고도 많이 나오고, 음료수 광고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런 기획회사로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기업이 굉장히 재정적인 위기를 겪으면 뭐가 있냐면요, 광고, 마케팅 그런 분야에 대한 부분부터 가장 줄입니다. 광고를 가장 먼저 줄여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TV나 뭐다 이게 광고 수익률로 이렇게 여태까지 돈을 벌었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올 여름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
사람들이 전부 다 광고를 문의하기 시작하죠. 광고 막 다 때려박아요. 왜냐면 지금 빨리 실적 올려야 되거든요. 빨리 실적 올려야 되고 매출 올리면서 회사 어떻게든 재정적인 그런 악재를 막아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 광고 쏟아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TV 지금 주가 예전에 보여줬죠?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 아프리카 TV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지금 작년 지금 말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원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55,000원에 사서 65,000원에 파는 약간 그런 종목이 약간 아프리카 TV였거든요. 근데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애였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우상향 패턴 딱 타자마자 수익률, 광고에 대한 수익률이 주르륵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HMM도 마찬가지예요. 자, HMM도 한번 패턴 타자마자 흑자 전환 하자마자 원래 적자 지속 기업이었어요. 원래 해운 쪽이 전부 다 웬만하면 뭐 대한해운이나 관공 그런 쪽으로 좀 우리나라 기업들, 민수기업이나 또는 또 국영기업들 뭐 이렇게 장기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다 적자였어요. 왜냐면 배를 만들려고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미래가 없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보시면 이렇게 쭉 오르다가 이렇게 계속 빠졌어요. 자, 그러면서 아직 이제 세 발을 피해요. 제가 이거 HM에 뭔데 뭐라고 했냐면 8만원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75,000원 8만원까지는 가겠다. 7만원이라고 했군요. 7만원 7만원까지 간다 라고 하고 이렇게 제가 뭐 몇 년이든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거 그때 투자했었으면 지금 3.5배 4배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상향 한번 패턴 타기 시작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여러 가지 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 딱 되면은 고정됩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아프리카 TV도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된 것 같고요. 그쵸? 이제 하락 이제 고점 찍고 이제 하락 패턴 가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한참 걸립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못해도 절반 이상은 반납할 겁니다. 뭐 11만원대 10만원대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절반 이상은 이제 뭐 반납하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애들은 대부분 떨어지니까 지금 아프리카 TV 투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자, 이노션이랑 제1기획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자리를 좀 했어요. 자, 매물대를 제가 이걸 안 켜놨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상태죠. 잘 안 보이시려나?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자, 매물대가 지금 현재 매우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량, 체결량 뭐 이런 걸로 지금 확인을 하는 건데 매물대가 두터워지면서 횡보 구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상승 패턴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 패턴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횡보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물대가 지금 겹쳐지는 게 두터워지고 있죠.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죠. 거래량이 계속 쌓인다라는 거예요.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매도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왜? 중간중간에 매수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주가가 잠깐씩 오르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또 올라가면 차익 실현, 올라가면 차익 실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올라가는 매수 타이밍에 그 거래량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해되셨죠? 지금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바로 이노션이에요. 지금 패턴 자체가 좋아요. 지금 매수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 시장 영향 받으면 분명히 한 위쯤 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갈 건데 일단은 이제 기회는 딱 한 번 남은 거예요.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 가격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은 투자해도 되는 딱 시기예요. 나 그래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점 올라갔다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거예요. 제가 10월 달에 조정장 올 거라고 했죠. 그때는 이제 더 주워가는 날이에요. 밤이 10개 떨어졌다고 해서 10개 다 줬죠. 그러면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더 주워 가야죠. 그쵸? 지금 당장 뭐 급한 일이 있어서 10개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린 기다릴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세에서는.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해서 다시 사고 내가 10개를 샀으면 뭐 15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 장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3분기 실적 발표 때 갑자기 얘네들 실적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그대로 쭉 상승해서 갑니다. 우상향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향이 뭐예요? 우상향.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4만원대에서 44,000원대에서 지금 뭐 6만원대까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게 바로 우상향입니다. 우하락 차트는 뭐 이런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차트. 근데 우상향 차트가 나올 거니까. 왜 지금 67,000원대 6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요. 근데 지금 현재 단가에서 7% 8%대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장에 더 모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매물대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1기획. 자, 제1기획 보면요, 지금 분석 자체가 우리가 저점 대비했을 때 우리의 고점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차트거든요. 패턴 자체가 쭉 떨어졌다가 천천히 지금 회복해서 올라오는 차트잖아요. 실적 기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원래 안 좋았어요. 별로 실적이. 2020년도 또 제가 말했죠, 기업이 힘들면 광고부터 떨궈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크게 상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21년도는 어떻게 했다? 실적이 엄청나게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전 고점을 향해서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센서스 자료에서, 리포트 자료에서 목표 주가는 지금 뭐 34,000원대까지 잡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때 고점이 지금 29,900원대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우리는 28,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고점까지 못 올라가도 그 이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어야 돼요. 실적이 기대가 되는 애들,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는 애들을 지금 담는 게 아니에요. 테마로 20%, 30%, 40%, 50% 이렇게 가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매도가 정말 중요해요. 매도가. 근데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우 더 갈 거야, 100%까지만 채우자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 봐요. 한국 BNC 지금 밑에 저점으로 하여금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큰 상승이 있었어요. 슉 상승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밑에서 들어가는 4만원대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언제 뭐 거의 보합당니까 막 내려가는 추세예요. 그쵸? 부강약품 오늘 빠졌어요. 이거 왜 빠졌을까요? 오늘 이렇게 빠졌어요. 왜 빠질까요? 부강약품 그렇게 치료제 이슈로 되게 좋고 했는데 왜 빠질까요? 얘네들이 이제 치료제 개발을 안 한대요. 치료제 약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악재, 얘들이 이런 악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1기획 같은 경우는 나 삼성 폴더블폰 광고 안 할래,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얘들이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광고를 포기해요. 광고 이렇게 돈 받았는데 광고 뭐같이 찍었다 그래가지고 광고 환불해달래요. 광고 또 찍어준다고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왜 지금 아무래도 리스크적으로도 크지 않아요. 광고 관련된 거 길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할 때 원래 좀 인상을 쓰면서 말해요. 원래 그 부대에서 교관하다가 보니까 여기다 좀 미간에다 좀 주름을 좀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팅크웨어. 자, 세 번째 종목이에요. 세 번째 팅크웨어. 지금 첫 번째는 이노션, 그 다음에 제1기획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 이게 뭘까요? 팅크웨어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팅크웨어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자, 제1기획이랑 이노션도 지금 이거 뉴스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노션 3분기 최고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신차 골든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노션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분기 실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차의 골든 사이클이 지속되며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9만원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노션 지금 얼마예요? 이노션 지금 6만원대죠. 좀 9만원대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잡는다고 하네요. 뭐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적 기반에서 좀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4분기 역시 분기 최고 수준의 실적이 지속될 전망이다. 왜? 4분기에 높은 실적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소폭 감소해서 OP는 약 389억 원이 전망되지만 역시 분기 기준 최고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 라고 합니다. 골든 사이클이 지속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노션은 말 그대로 뭐냐면요, 현대 거예요. 현대차를 중점적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그때 보시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신차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아반떼, 코나, 캐스퍼, K9, G90, 뭐 팰리세이드는 페이스리프트 합니다. 아예 바뀌어요.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그랜저 풀체인지. 그랜저는 안에 내부와 외부 전부 다 그냥 싹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체인지 되고, GV70 전기차 모델이 있는데 요거 전부 다 이번 하반기 다 싹 다 광고예요. 이노션의 주가는 뭐 말 안 해도 이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11월 실적 발표까지도 안 가요. 분명히 무조건 슈팅 나옵니다. 이노션.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제가 다시 요거 주가 상승해서 올라가면은 이거 꼭 캡처해서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보면은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적 자체나 사업적인 이슈가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뭐 자꾸 뭐 2차 전지 더 사서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좋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 고점에 있는데 이 고점에서 제가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장을 노리시죠. 뭐 그런 걸
안 돼요. 그런 거 물어본다고 해도 전문가들 누구든지 답변해 주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은 능력 부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 이유도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 팅크웨어는 일단 아이나비를 만들고요. 일단은 우리 그 내비게이션을 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이랑 좀 관련이 있고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정치 관련주로도 뭐 이슈를 받으면서 한번 급등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우리 예전에 이 팅크웨어는 연말 들어서 가지고 해외 수주가 좀 증가하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상승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9%대 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중간중간에 여기 한번 차트를 보시면 뭐 20% 이렇게 상승이 나요. 이게 다 전부 다 이제 정치 관련된 이슈를 좀 한 번씩 받아요. 그리고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좀 많이 좀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겨울철. 그래서 팅크웨어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물대가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두터운 상태에서 지금 양봉을 쌓아서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갈 준비는 지금 전 고점을 뚫자마자 바로 저번 달에 있었던 고점이죠. 요 고점을 뚫으면 그대로 쭉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패턴 자체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 자체를 편입해 가지고 늘려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규 편입을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 어차피 이노션이나 제일기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승 패턴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 저 옆에 보시면요 SGA 솔루션즈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SGA 솔루션은 백신 패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라운 CQ도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SGA 솔루션즈 주가 장중에 강세다. 이거는 9월 29일 어제 나온 거죠. 백신 패스 도입의 수혜가 기대된다. 백신 패스가 뭐죠?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은 패스하는 거예요. 아, 백신 맞았으니까 오케이 통과, 약간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가 8명까지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백신 뭐 우리가 뭐 2명에서 4명, 뭐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2명에서 한 4명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지역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최대 8명까지 되는 거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과반수면 된다라는 거죠. 4명은 백신을 안 맞았어도 4명은 백신을 맞으면 8명이서 식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냥 백신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4명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백신 패스, 그리고 백신 여권 있죠. 옛날에 우리 해외여행 가려면 백신 여권, 백신 맞은 사람들 백신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클라우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백신 관련된 그런 애들이고, 보안 관련된 거, 클라우드 관련된 애들이다 보니까 CBDC 관련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도 뽑히기도 하고요. 관련주가 여러 개가 묶여 있다 보니까 상승 패턴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이슈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 이슈도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겹겹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SGA 솔루션즈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죠. 10월 며칠까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며칠까지 아마 이제 국민청원이 이제 계속 될 겁니다. 백신 패스,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백신 패스 이런 제도를 주냐, 이런 인센티브 제도는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 또한 맞았어요. 왜냐면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몸 아끼자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라온 CQ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디지털 증명서 개발을 위한 정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라온 그 솔루션즈는 주가는 전날보다 뭐 이렇게 올랐다. SGA 솔루션즈는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국책과제 수주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사업을 같이 영위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든 간에 얘네들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한번 거래량 들어왔고 이 다음에 또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정말 그런 가정이거든요. 이거 최대한 좀 빨리 좀 편집돼 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SGA 솔루션즈, 그 다음에 이노션, 제일기획, 팅크웨어 이렇게 4가지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 좀 가장 좀 괜찮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 기반에서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락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강하게 반등해서 올라오는 종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적
실적입니다. 재무표, 재무상 안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만약에 시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 이런 애들이 지금 좋은 상태를 보일 거예요. 제가 추석 명절주라고 해가지고 동원 F&B 추천했죠. 지금 아직 우리가 20만원대에서 추천해가지고 지금 20만 5천원이거든요. 천천히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제 보세요. 우상향 패턴이 뭔지. 제가 이거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놓는 게 뭐냐면, 제가 막 한 말을 귓등으로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또 주저리 떠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주식은 경험이거든요. 자,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꼭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은 4가지였고요. 오늘 그 전에는 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10월 장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